안녕하세요, 아끈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보 경매자가 아닌 사람들도 경매 입찰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보증금 수백에서 수억을 날리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경매에 입찰을 할 때 보통 유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의 입찰서와 함께 돈을 내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아닌 낙찰에 실패한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낙찰을 받은 분도 때로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못 돌려받아서 한순간에 돈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대금 미납으로 돈을 날리게 되는 원리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차후에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안 생기셨으면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릴 물건은 두 가지인데요. 보시면 정말 괜찮은 곳에 괜찮은 물건인데 둘 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지만 대금 미납이라는 말이 뜨면서 다시 입찰이 시작되고 있거나 방금 얼마 전에 끝난 물건들이긴 합니다. 이 말은 낙찰을 받았으나 막상 받고 나니 어떤 경우로 인해 싸게 산 게 아니라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거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입찰 당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물건 하나하나 분석과 대금 미납 사유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짜리 전세가 다른 권리보다 앞에 있다면 5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전세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와 전세가가 엄청 붙어있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억 오피스텔에 1.9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다면 2억에서 매매가인 2억에서 전세가인 1.9억을 뺀 1천만원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세보다 싸게 가져가는 경매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대금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는 잠깐의 방심을 하여 큰 돈을 날리는 경우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281의 성산동에 있는 상암 월드시티라는 오피스텔입니다. 해당의 물건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요. 상암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암동, 그러니까 미디어 쪽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면 바로 이런 곳에 해야 되는데요. 만약 경매로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죠. 남들은 20년, 30년에 월세를 받아 대출금을 내야 되는 동안 10년, 15년 만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나머지 월세는 다 오로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 물건 역시 되게 싸게 낙찰을 받아서 차후 월세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2024년 7월 30일 누군가가 1,300만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대금 미납을 하였습니다.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이지만 1,300만원의 낙찰을 받았으면 오, 완전 싸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영혼에 가깝게 낙찰을 받아야 의미가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시세를 본다면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대금 미납한 낙찰자는 2억 3,300만 원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고 1,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2억 3,300만 원에 갭 투자를 한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데요. 이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나서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 대금 미납을 통해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유찰 최저가인 967만 원의 10%인 96만 원을 몰수당하게 되는데요. 몰수당하는 금액이 작지만 이게 5억 10억 물건에 입찰하게 된다면 10%면 5천만 원 1억이게 됩니다. 이걸 몰수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24년 10월 15일에 985만 원에 낙찰을 다른 사람이 받아갔지만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은 2023 타경 105939 강남 역삼역 아래 근처에 있는 역세권인 요진 Y 시티 미니입니다. 도시생활형 아파트라고 써져 있는데요. 저는 이 물건을 낙찰받아 실거주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입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물건 역시 테헤란로 중에
흔히 말하는 강남 일자리권에 있는 역삼역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좋은 입지의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2024년 9월 5일 총 9번의 유찰로 3,6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때 3,675만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지만 대금 미납으로 녹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유찰이 계속되어 2월 6일 11회차 유찰인 2,33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감정가가 2억 1,700만원이지만 전세 보증금이 2억 1,000만원인 상태입니다. 보통 오피스텔 신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보통 분양을 하게 되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게 돼서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이 있으면 이 오피스텔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로 보통 이게 쭉 유지가 되는 경우인데요. 낙찰자는 보증금 2억 1,000만원을 인수한 채 3,675만원으로 낙찰받아 시세보다 비싼 2억 4,675만원에 이 오피스텔을 사게 된 셈입니다. 제가 낙찰받지 않는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자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보면 현재 물건과 동일 평형이 1억 7천에서 1억 8천만원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경매를 낙찰받아서 전세보증금 부족한 거를 제가 제 돈으로 물려줄 바에는 차라리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을 통해 직접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제가 만약 이 물건을 100만원, 10만원에 낙찰받아도 인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까지 합하면 시세보다 3에서 4천만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산 셈이 됩니다. 법원에 하소연하면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주의를 하여 입찰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기 쉽게 다 나오는데요. 권리분석까지. 하지만 유료 경매 사이트 측에서 실수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손해를 유료 경매 사이트 측에 오로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미리 좋은 습관을 만들면 1차, 2차에 걸쳐 필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이 필터링 하는 방법은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민사법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05조에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한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작성을 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름 공신력 있는 서류가 되겠죠. 나름이 아니라 거의 공신력 있는 서류가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55조에 보시면 항목 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한 법원에 해야 되는 의무가 써져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사본을 비치해야 되고 이 고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걸 통해서 불허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허가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긴 한 조항인데요. 앞서 말한 이유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권리분석과 함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경매를 알게 되고 공부를 해서 처음으로 행동력으로 옮기는데 잘못해서 내 종잣돈이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경매 공부를 하고 나서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게 되신다면 꼭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매를 공부해왔고 지금도 하면서 주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매에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는 10명 중에 2~3명 정도도 안 되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권리분석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와 함께 그 벽 때문에 망설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뚫는다 해도 생각보다 종종 발생하는 대금 미납으로 인해 그 해당 물건의 경매에 대해서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와 권리분석만 잘하면 그런 일을 드물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순천의 한 아파트를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있는데요. 순천에 있는 아파트를 8번의 유찰이 지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과 손품과 발품을 제대로 판다면 충분히 남들과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매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해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두 가지 중 하나인 임차인 보증금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흥미로운 경매 물건 소개와 부동산 이야기를 짧게 10분 안에 해결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